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환자가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서 일어난 인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중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지금 공포감에 떨고 있는데요. 한 달 새에 특히 엊그제부터 이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늘 보니까 오늘 또 52명이 추가돼 갖고 156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네요. 어제 오후까지 104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밤 사이에 52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대구 이쪽에서 늘어났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문재인 정부 좀 안이하게 대처했죠. 대통령도 뭐 이제 진정 국민에 들어섰다는 둥 뭐 하다가 그 다음날 바로 터지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저는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어제 시진핑 주석하고 좀 문 대통령이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죠. 통화를 하면서 뭐라 하면 이 중국의 아픔, 뭐 우리의 아픔이라는 둥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돕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그 중국 도울 형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더 이상 이제 이 참을 수 없으니까 시진핑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입장이 이렇다. 그러니까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런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 그렇죠.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신문에 뭐 시진핑하고 전화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중국 돕겠다. 응? 뭐 입국 제한만 전혀 안 하고 지금 중국이 후베이성 하나 맡고 있죠. 예. 중국이 성리 22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기가 막히게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 안전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관심 바뀌고 오직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는데 물론 뭐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수사 레토릭이라고는 봅니다만 언제 중국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 됐습니까? 우리 어려움을 중국 어려움으로 알아준 적이 있나요? 사드 가지고 지금도 그 보복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한령. 그런데 그 중국 그 대사 누굽니까? 중국 가면은 대통령 혼밥이나 먹고. 싱하이밍인가? 싱하이밍. 예, 중국 대사 있죠. 예. 이 사람도 뭐라 했냐면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라네. 우리가 언제 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시진핑은 감동받았어요. 누구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해주니까 감동받았다고 그러지. 그래놓고 끝에다가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내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 예. 참 지금 이 시점에 야, 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못 말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정부의 무능, 무식, 무지의 결과가 지금 이런 확산 사태를 빚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진핑한테도 그런 말은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대화 재개 논의할 그런 것 좀 협조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직 오매불망 김정은이하고 시진핑. 김정은이는 지금 미국과 대화를 할 생각도 없고 트럼프는 대선까지 김정은이 만날 생각이 없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 중국이 나선들 뭐가 되겠어요? 또 하나는 시진핑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시진핑 한국 방문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논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국에 간다고 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무슨 권력 기반이 더 강화될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거기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흔들흔들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위상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데 시진핑 물러가라는 얘기가 이제 공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마 시진핑도 그렇고 또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저 사람 정말 철없다 그럴 거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장비도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은 뭐 코로나19는 의약품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백신도 개발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까지도 다 폐쇄를 해버려서 일반 환자도 응급 환자가 늘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갈 데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메르스라든가 사스 그런 경험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메르스 백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백서만 낸 거야, 책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 거 아닙니까? 음압병실이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메르스 때 그때 정부가 대처를 잘못했는데 이번 정부는 대처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박원순이까지 나서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엄청 떠들었거든요.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정말 그렇게 떠들고 언론이 그렇게 떠들고 정부가 그냥 허둥지둥하고 이랬겠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그만큼 그때는 정부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 지금은 이번 정부는 이상하게 처음부터 안이하게 대처를 해.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예? 사람이 먼저다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첫 번째 구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뭐 우리한테 해로운 걸 보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국가라는 게 가장 제1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도 한가한 소리만 하고 그동안 엊그제까지도 뭐 엊그제는 아닙니다만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그 저게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렇게 진정돼 가고 곧 종식될 것이다 머지않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밑에 있는 추미애, 이해찬, 이인영 할 거 없이 전부 자화자찬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화자찬을 하고 이런 게 옛날 우리 어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혹시 동티라도 날까봐 말조심 정말 많이 했죠. 말조심하고 하고 또 하고 야 그렇게 하다가 뭐 동티가 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말조심하라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 나면 말이죠. 예? 2살 때까지는 이름도 안 지었다는 거예요. 혹시 싶어서. 그렇죠. 되게 출생신고도 한 1, 2년 지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호적이고 실 나이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처음에는 이름도 아주 험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바우라고 지은다, 개똥이라고 지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나중에 정식 이름을 짓고 이러는데 아니 입으로 벌써 이렇게 쪼아가지고 말이죠. 지금 입방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방정이지. 이야말로 입방정. 대통령부터 입방정을 떠니까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라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종식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은 종식을 시켜버려야 해요. 종식이 퍼지더라도 퍼지고 있는 상황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종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쉬쉬하고 감추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통령은 너무 말을 쉽게 해버려요. 근데 대통령 말이 지금 말씀하신 대 파급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쉽게 하고 그것이 가서 저 밑으로 번져나갈 때 너무 엄청난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은 정말 말조심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야 여하튼 질렸어요 저는. 그리고 추미애 장관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추미애 장관이 가장 중요한 장관입니다. 왜? 이 코로나 사태 이 출입국 관리를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 추미애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한 적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윤석열 잡는 데만, 검찰 장악하는 데만 지금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미애 장관의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강단이고 강력한 그런 이 마인드를 가진 그런 장관이다. 철의 장관이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뒤집어 보면 문 대통령 아바타 이상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기 판단 없는 것 같아. 아바타죠. 저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 독불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불 장군이라는 것은 장군은 혼자 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고 거기에 같이 단합을 해야 장군이 제대로 된 장군이 된다고 해서 독불 장군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나 홀로 행보 아닙니까? 원맨쇼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 김어준 그 뉴스 공장인가 뭐 일부 비평가들은 조작 공장이라고 합니다만은 거기 나가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잘 잡히고 있고 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대통령을 또 그렇게 한 사람 말아 올렸어요. 박원순이도 얼마 전에 아주 역대급도 아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권보다 훨씬 지금 잘 협조가 잘 되고 있고 지자체들하고 중앙정부하고 아주
뭐 협조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 그 협조체제 잘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뭐 펑튀기 하듯이 환자 수가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경제 살린다고 뭐 전통시장 간 거 좋아요. 또 가서 뭐 격려할 수 있지. 가갖고 그냥 동티만 난 거 아닙니까? 말 실수로 실은 어떻게 보면은 망언이죠. 정세균 총리 어제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이런 게 났어요. 가서 뭐 무슨 말 할 겁니까? 총리 오면 그러니까 보고 불쾌한 말 할 것 같으면 빼버린대. 그러니까 거기 상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차 없는 거리가 돼갖고 이 상가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사람 코로나 빠졌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빼버렸대. 네. 그리고 문 대통령 괜히 안산에 가가지고 말이죠. 반찬 가게 주인 보고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거지 같습니다. 경기가 이랬다고. 그걸 이제 온통 그 문바라는 사람들이 대깨문들. 그랬죠. 네, 대깨문들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더 웃기는 거는 대통령이 그 대변인 시켜가지고 그 사람 정말 악의가 없는 말이었다. 전혀 악의가 없었다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런데도 공격받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대변인 보고 가서 그 사람 대변 좀 해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면 그게 이제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한 거냐 이랬더니 그건 아니래. 왜 문바들만 그러냐? 이게 대통령 인식이야. 왜 좀 그렇게 하면 어때? 그 사람이 양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대선 그랬지. 경선 때 예. 그렇게 하도 문자 복단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자제를 시켜야 한다니까 이렇게 경쟁이 붙다 보면 하나 양념이 되지 않겠느냐. 뭐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그게 양념입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대못 박는 게 양념이에요? 김정숙 씨, 예. 대통령 부인. 예. 이분은 또 면목동에 있는 그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쇼오다가 들통은 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런데 갔는데 이미 전날 가가지고 다 동선 다 파악하고 박영선 장관 온다 이렇게 소문 내놓고 파악하고 그런 이제 가가지고 깜짝 쇼 하려고. 꿀 뭐 40kg 준비해놔라 뭐 어떻게 준비해놔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세상에 그러면 이 상인들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대통령 부인 온다고 온통 하루 종일 장사하면 오후에 갔대거든. 오전 장사는 다 접었다고 봐야지.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세상에 뭐냐면 더 참 웃기는 게 상인회 회장이 그날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대. 부탁했대. 날 계란 던지지 맙시다. 좋은 말만 합시다. 예. 그러니까 또 김정숙 여사 거기서 또 뭐 좀 띄워주는 차원에서 얼굴이 참 실물을 보니까 예쁘십니다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또 이쁜 것 같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해야지. 내가 마스크 벗었으면 더 예뻐요.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겠죠. 근데 일부에서 너무 나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건 뭐냐면 시중의 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심 뭐냐면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또 정부에 대해서 이 상인들이 얼마나 평소에 불만을 많이 토로했기에 상인회 회장이 아이 제발 이번에는 계란 좀 던지지 말자고 이걸 말이죠. 정부도 그걸 못 느끼는 거 아니겠죠. 느끼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부터 문 대통령부터가 지금 가장 특징적인 제조 중에 하나가 뭐냐 모르세요. 그러니까 모르세우고 잘못을 해도 고치지를 않아요. 왜 고쳐 이거죠. 고집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냥 문 대통령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공자님 말씀이 탁 맞아요. 과의불개. 잘못을 하고 고치지 않는 거. 시과야라.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그게 공자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고치고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전에 진중권 교수가 이 얘기 하나 잘했어. 이 정부, 이 운동권 세력들은 집권해가지고 어떤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안 받으면 딱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거 자기 마음에 맞는 기준과 원칙으로 이거다 하고 바꿔버린다는 그런 게 잘못한 것이 없죠. 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심판 바꿔버리고 꼴대를 옮겨버려요. 지난번 연동형 선거법제 그런 것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활을 쏘잖아. 관역을 대놓고 활을 딱 쏘면 그 이제 관중 뭐 거기 가서 탁 맞아야 이제 그게 활 잘 쏘는 건데 이 사람은 언제나 잘 쏴. 왜냐면 딱 쏴놓고 거기 가서 동그라미를 쳐. 어쨌든 지금 우리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저는 좀 너무
겁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고 저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자칫하다가는 누가 이제 감염 경로도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가갖고 40%가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 2만 명까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고 언론에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꼭 안 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만약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예, 그렇죠. 이제 최악의 경우죠. 그런데 정말 지금은 어느 정도 됐냐면 이제는 유입로 자체를 지금 파악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신천지 교회에서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만도 그 몇 번 한지 31번인가? 거기에 뭐 1000여 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대구 사람이나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라 광주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어디 전국에서 다 와갖고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으로 가서 퍼뜨리면은 이게 누가 누군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또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전 국민이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금 좀 거부감 같은 걸, 거리낌 같은 걸 이렇게 서로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만나기가 좀 껄끄럽고 그렇잖아요. 이래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것도 이게 말하자면 정서적 안전이거든. 응? 그런데 이 정권이 병도 당연히 그거 막아줘야 되고 병도 당연히 치료도 해주고 또 예방도 해줘야 되고 그거 하지만 국민의 정서적인 이런 어떤 병증 이것도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우리 정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경계 단계 아닙니까? 예. 관심, 주의, 경계 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사실은 지금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게 질병관리본부 그 정윤경 본부장이나 이런 그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 단계로 못 올리고 있거든요. 뭐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뭐 이 부분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하는데 심각 단계로 올려놓으면은 외국 관광객이라든가 다 통제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보다도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학이 내일 모레가 되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만도 매일 지금 1, 2만 명씩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한 7, 8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또 퍼지고 다닐지 할 길이 없잖아요. 그걸 대학한테 지금 다 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빨리 심각 단계로 올리고 그런 부분에까지도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국민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뭐 서울시에서는 이제 유학생들을 중국 유학생들을 뭐 따로 거소를 정해주고 뭐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게 효과적으로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지금 현 상태로 두면 질병 그 본부 여기서만 책임을 최고 책임이 기관이 거기거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근데 이게 심각 단계로 가면 전 정부 책임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다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부터도 메르스 사태 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하더니 이번에 사건 나니까 딱 자기들은 쏙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은경 그 사람한테 맡겨놓는 거야, 본부장한테만. NSC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한 번 안 열어요. 그럼요. 그냥 맡겨놓는 거야. 왜? 그래 자기들한테 책임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못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이번에 아마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관하고 있나? 그러니까 못된 깨만 자꾸 내는 거지. 예? 그다음에 책임은 피해라. 가능하면. 그다음에 이익은 챙겨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저는 이번 대응을 보면서 뭐 아까 자화자찬 얘기도 나왔고 중국 눈치 얘기도 나왔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은 질병은 질병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다. 왜 정치적 대응을 합니까? 4.15 총선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시진핑 오는 게 하고 무슨 선거가 연관되느냐. 지금 김정은이 저는 정말 나쁜 녀석인데 왜
김정은한테 목을 맸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일각에서는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게 표가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무슨 표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도 원래는 나빴습니다만은 거기다 지금 다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갑자기 나빠진 것처럼. 그런데 경제도 나쁜 데다가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이 확산되면서 4.15 총선 거의 폭망한 상황이 가니까 자꾸 시시시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뭐 그렇게 뭐 독감 정도다. 처음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너무 겁먹지 말라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들 그러느냐. 그냥 정상적인 경제생활 하라. 사실은 질병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유불급일 정도로 과다하게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전염병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갑자기 이제 이 환자가 급증했잖아요. 네. 이러니까 안 그래도 전번부터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 환자 숫자를 정부가 관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의심이 있었거든. 있죠. 중국부터요. 의심이 있으니까 우리 정부도 이래서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환자 수를 관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펑 터지니까 이거 정말 정부가 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코피도 나고 막 그러는데 가서 하면은 아니라고 검사도 안 해주고 막 예. 그랬다는.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게 위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 곧 종식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웬만한 사람은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디 가서 잘못되더라도 그 일반적인 질병이다, 폐렴이다. 중국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죽고 자기들이 관리한 사람들만 재는 것이지 집에서 죽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통계 수치에 안 들어가는 거짓 지금 통계를 중국에서 계속 발표하는 거 아니냐는 게 세계의 의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하고 우리 보건당국을 제가 의심하자고 해서가 아니라 이럴 개연성은 있어요.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 질병에 막 대응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면 찾아내가지고 확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능하면 소극적으로 그 4.15 총선 때까지만이라도 일단 이걸 소강 상태로 가자. 예. 그거 아닙니까? 그런 그게 생각을, 정치적 대응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신문을 보면 나 때 뭐 피까지 토해가면서 세 군데나 갔는데도 다 누워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총선이 먼저다. 이거 아닙니까? 정부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갖고 아주 치밀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거든요. 네. 병상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뭐 의료진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군 의료진이라도 투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히면서 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또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그 사람 중심의 뭐 나라인데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은 전혀 없어요. 그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서비스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노변 정담이라 해갖고 매일 아침, 그때는 뭐 텔레비가 없을 때니까 라디오에 나와서 매일 아침 30분씩 방송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공황을 극복을 하고 그 양반이 4번인가 대통령을 했죠. 4번 했다가 이제 4번 당선되고 난데 곧 죽었지만. 예, 어쨌든 그만큼 국민들한테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부가 이러이러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 또 이러이러한 국민들의 협조를 바란다. 이런 거니까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정부 따로, 국민 따로, 뭐 의료계는 의료계 따로 다 지금 따로 국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 정권은 문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 앞에서 불경스러운 소리만 하지 마라. 그러면 만사가 다 잘 돼간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무한폐렴이란 말은 요즘 아예 안 쓴다며 코로나19라고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국제적인 병명이 돼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거야 어떻게 돼가든 어떻게 전파되든 청와대까지만 안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청와대 담벼락만 안 넘으면 된다. 참 기가 막혀. 예. 어쨌든 뭐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 뭐 여담입니다만 사족일 수도 있는데 어제 봉준호 감독 또 기생충 그 제작자 배우들 뭐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만찬을 대접한 거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이런 비상시국에서 오전과 아침 조간들 보니까 김정숙 여사인지 또 여사라고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김정숙 씨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파한대소하는 그런 사진들이 나왔더라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어제 그렇게 확산이 돼갖고 전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뭐 격려하는 걸 타들 일은 없지만 또 이런 비상시국이면은 또 연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조용히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짜파구리에 대파를 내가 넣었어요. 그거 대파 사러 시장에 간 거 그거 아닙니까? 샀잖아요. 근데 왜 이연복 셰프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사실 우리 봉준호 감독하고 이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탔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청와대에 모셔다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데 상황인 만큼 봉 감독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다. 그다음에 세계의 그 여러 문화계, 영화계에서도 우리를 이해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국민들이 야 대통령 정말 다르다. 봉준호 감독한테도 격려가 되는 거고 국민들 걱정도 되는 거고 두 개가 다 그 양수겸장 뭐 또 저 일석이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수준이 기생충 영화 수준을 훨씬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한심해.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말이죠 환자가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서로 저 지하철 타면 서로 상대방을 적개심 가지고 보고 이런 판 앉아가지고 청와대에서 희희낙낙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봉준호 감독한테도 그건 마이너스지. 그럼요. 예? 불러도 난장마치는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봉 감독 정말 그 좋은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필이면 이럴 때 그러니까. 예? 이래가지고 봉 감독 스스로의 명예를 떨어뜨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는 사람들이 축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분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보면 요즘은 이제 워낙 뭐 카메라도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왜 우리 기자할 때 어디가 이제 뭐 높은 사람 있는 자리에서 사진 찍으면 어느새 거기 들어가지고 옆에 가서 찍는 사람도 있잖아요. 문 대통령이 꼭 그래. 어떻게 사진 찍히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고 누구야 김정숙 씨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대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도 스스로를 지키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